룸메이트가 갑자기 새까만 침대 가림막으로 바꿨다. 한눈에 봐도 빈소 분위기가 났다. 나는 다시 원래대로 바꾸라고 했다. 그는 죽어도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 잘 아는 친구가 나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검은색 침대 가림막은 햇빛을 가리고 음기를 보호한다고. 그 안에 사는 존재는 댁에 산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우리 기숙사 4명은 모두 집에 가지 않았다. 각자 인턴십과 대학원 입시로 바빴다. 그날 우리 셋은 밖에서 돌아왔다가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류여연의 침대 가림막이 순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안팎이 똑같이 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는 검은색이었다. 좋게 말하면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저승 같았다. 너희 왔어? 왜 안 들어와? 너 왜 갑자기 검은색 가림막으로 바꿨어? 전에 쓰던 진녹색도 괜찮았잖아. 그건 안막 효과가 별로라서. 나 계속 신경쇠약 앓고 있잖아. 판매자가 이건 100% 안막이래. 밤에 잘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산 거야. 돈 꽤나 줬어. 그냥 다시 바꾸는 게 어때? 이 색깔이 빛은 잘 가려주겠지만 너무 불길해 보여. 빈소 같기도 하고 관 같기도 해. 맞아, 너 매일 그 안에서 잠자야 하는데. 진짜 재수없어. 떼버려. 류여연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너희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2000년대생들이면서 아직도 그렇게 미신을 믿니? 이게 세대랑 무슨 상관이야?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경외심은 있어야지. 설령 내가 꺼림칙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분도 고려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대낮인데도 내 가림막을 슬쩍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라고. 한밤중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이걸 보면 기겁하지 않겠어? 맞아, 스스가 제일 겁쟁이잖아. 평소에 귀신 얘기도 못 듣는데. 얘 놀라게 하지마. 류여연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내 침대 자리에 무슨 색 가림막을 걸든 너희 동의가 필요해? 내가 내 침대에 유골함을 둔다 해도 너희랑은 눈꼽만큼도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야말로 도덕적 강요 아니니? 정말 못 견디겠으면 너희가 나가 살든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씻고 나서 각자 침대에 올라갔다. 분위기는 철판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세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다. 스스가 만든 방이었다. 류여연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게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오히려 우리 보고 도덕적 강요라니. 맞아, 나 물 마시기도 겁나.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꼭 참아야겠어. 그만해, 걔 요즘 신경쇠약이라잖아. 잠을 못 자서 그래. 3년이나 같이 지낸 룸메이트인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정말 못 참겠으면 나 깨워, 같이 가줄게. 그런데 말이야, 너희 오늘 류여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평소엔 성격 제일 좋았는데 어떻게 가림막 하나 때문에 저렇게 정색을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최근 들어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아. 됐어, 일단 참아보자. 불이 꺼진 뒤 나는 그런 쪽을 잘 아는 동문혼영이 생각나서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몇 분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검은색 가림막은 햇빛을 가리고 음기를 보호해. 그 안에 사는 존재는 댁에 산 사람이 아니야.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야, 장례 관리를 한번 봐봐. 유골을 안치하기 전에는 항상 검은 우산을 씌워. 그분들은 햇빛을 두려워하거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안 믿으면 말아.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새벽 12시 3분이었다. 스스와 이맹도 일어나 앉아 있었다. 우리 셋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울음소리는 류여연의 검은 가림막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확실히 류여연이 우는 소리였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한밤중에 왜 저렇게 울어?
나 무서워서 심장병 걸릴 것 같아. 이맹이 작은 목소리로 여연아 하고 불렀다.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마치 못 들은 것 같았다. 스스야. 내가 가서 걔 악몽 꾸는 건지 좀 봐봐. 이렇게 우는 건 정상이 아니야. 나도 무서워. 차라리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스스는 맨 뒤로 물러났고 나와 이맹이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손을 뻗어 그 새카만 가림막을 걷어 올렸다.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류혜연은 침대 한가운데에 단정히 앉아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은 없었고 표정은 방금 울었던 사람 같지 않게 평온했다. 여연아, 너 괜찮아? 한밤중에 정말 무섭게 왜 그래? 나 괜찮아. 너희 깨웠니? 미안해. 너 왜 한밤중에 그렇게 울었어? 우리 다 너 때문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줄곧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가림막 하나 새로 바꿨다고. 일이 이렇게 커져서 너희 셋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너 따돌린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야. 원래 큰 갈등도 없었잖아. 낮에는 우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긴 했어. 내 말이 맞아. 어떤 가림막을 걸지는 내 권리야. 그만 울어. 다음 날은 화창한 날이었다. 내 기분도 조금 나아졌다. 나는 일부러 모두를 불러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자고 했다. 어제의 불쾌함을 만회하고 싶었다. 류여연, 너 왜 아직도 침대에 있어? 같이 식당 가기로 했잖아. 맞아, 빨리 내려와. 너만 오면 돼. 가림막 안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난 안 갈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온몸에 기운이 없어. 너희끼리 갔다 와. 내 목만 하나 사다 주면 돼. 에이, 빨리 내려와.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밖에 나가 좀 걸으면 안 피곤할 거야. 저기 밖을 봐. 햇살이 얼마나 좋은데. 햇볕을 좀 쬐어야 체력이 보충되지. 가림막이 촥 열렸다. 류혜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빛이 좀 사나웠다. 몸이 안 좋다고 말했잖아. 진짜 가고 싶지 않아. 사람 곤란하게 좀 하지 말아줄래? 결국 우리 셋만 식당에 갔다. 밥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류혜연이 꼭 딴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니? 원래 좋은 의도로 부른 건데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왜 그렇게 화를 내? 맞아, 솔직히 말해서 난 그 검은 가림막 건 정말 신경 쓰여. 우리 고향에선 원래 이런 걸 엄청 꺼린단 말이야. 자기 침대 자리를 남이 상관할 바 아니라지만 같이 사는 사람 기분도 좀 생각해야지.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어젯밤 혼영이 한 말을 꺼냈다. 검은색 가림막은 햇빛을 가리고 음기를 보호해. 그 안에 사는 존재는 댁에 산 사람이 아니라고. 장례 관리를 보면 유골을 안치하기 전에는 항상 검은 우산을 씌운대. 그분들이 햇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래. 설마 걔가 정말 말을 다 잊지 못했다. 스스와 이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헛소리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류혜연의 밥을 챙겨서 돌아갔다. 그는 고맙다는 말만 할 뿐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 너희 내 팔이랑 다리 좀 봐. 왜 갑자기 빨간 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어머, 나도 있어. 내 목 좀 봐봐. 나도 내려다보니 팔에 작은 붉은 뾰루지 같은 것들이 돋아 있었다. 뚜렷하지는 않고 가렵지도 않았다. 이상하다. 우리 새 몸에 왜 다 빨간 점이 생긴 거지? 음식을 잘못 먹었나? 식재료가 신선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침에 너희 뭐 먹었어? 맞아. 아침에 먹은 게 다 똑같아. 먹을 때부터 맛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보건실에 가봐야 할까? 혹시 식중독이면 어떡해? 아니야, 식중독까지는 아닐 거야. 일단 좀 지켜보자. 심해지면 가고. 우선 물 많이 마셔. 침대에 누워서 쉬자. 말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혼영에게서 위챗이 왔다. 어때? 오늘 너희한테 무슨 이상한 일 없어? 좀 안 좋아. 룸메이트들이랑 배탈이 난 것 같아. 온몸에 작은 빨간 점이 생겼어. 너희 셋 다 몸에 빨간 점이 있다고? 응, 왜? 그거 배탈 난 거 아니야. 귀신이랑 같이 살아서 생기는 거부 반응이야. 너 또 왜 헛소리를 시작하고 그래? 헛소리 아니야. 사람과 귀신은 가는 길이 달라. 그쪽은 음기가 강하고 산 사람은 양기가 있어. 음양은 서로 섞이지 않아. 음기가 너무 강하면 너희의 양기를 해치게 돼.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왜 너희 3명 몸에만 빨간 점이 생기고 걔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걔가 배탈이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그걸 고지곳대로 믿니? 나는 팔에 돋은 작은 빨간 점들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일단 혼영의 가설을 받아들이고 나니 류혜연을 볼수록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류혜연이 드디어 검은 가림막에서 나왔다.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나 나가서 뭐 좀 먹을게. 택배도 좀 찾아오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창했던 하늘이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심지어 비가 올 것 같은 기색이었다. 죽은 사람은 햇빛을 두려워한다고 했지. 설마 류혜연이 정말 오후 낮잠 시간이 다 되어서야. 류혜연이 돌아왔다. 손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를 책상 밑에 던져두고는 다시 검은 침대 가림막 속으로 들어갔다. 이번 잠은 꽤 깊이 든 것 같았다. 세상에나. 미친 거 아냐? 누가 우리 침대 가림막을 다 검은색으로 바꿨어? 날카로운 비명에 꿈에서 깨어났다. 스스가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우리 셋은 서둘러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류혜연의 침대 가림막만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끝내 나오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향 피우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제야 우리는 발견했다. 류혜연의 책상 위에 구리 향로가 놓여 있는 것을. 향세대가 타오르고 있었고 옆에는 사과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류혜연, 당장 나와. 이거 내가 한 짓이지? 너 정말 제정신이야? 너 혼자 이런 재수 없는 가림막 타는 건 내 자유야. 하지만 무슨 권리로 우리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한테까지 이런 가림막을 달아놓는 건데?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류혜연의 가림막 안에서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스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가 그 새카만 가림막을 확 걷어젖혔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벽 정중앙에는 우리 4명의 흑백 단체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다. 액자에는 하얀 꽃까지 달려 있었다. 이맹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2걸음 뒤로 물러났다. 스스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폭발했다. 향로와 곡물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화장실 쪽에서 들려왔다. 류혜연이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바닥의 난장판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류혜연, 우리 3명 가림막. 내가 마음대로 바꾼 거야? 응. 우리 4사람 항상 같이 움직이기로 했잖아.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겪기로 검은 가림막도 같이 다는 거야. 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나 방 바꿀 거야. 내가 나가든가. 스스가 나와 이맹을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복도에서 우리 셋은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너희 생각에 그날 류혜연이 애초에 우리랑 같이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줄곧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 올해 3학년 여름방학에 우리 넷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집에 가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 그날은 3학년이 곧 끝나는 시점이라 방학이 끝나면 다들 인턴을 구하러 가야 했고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학교 뒷산에 등산을 가기로 약속했다.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산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해가 떠 있었다. 그런데 걷다 보니 날이 흐려졌다.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었다. 산길은 복잡했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류혜연은 발목까지 삐었다. 비틀거리며 저녁 때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걷다 보니 동굴이 하나 나타났다. 스스가 들어가서 보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비명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그녀가 달려나왔다. 뒤에는 덥수룩한 모습의 중년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손에는 긴 칼까지 들고 있었다. 빨리 도망쳐. 살인마야. 산길은 험했고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안개는 더 짙어졌다. 우리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스스와 이맹은 걸음이 빨랐지만 류혜연은 맨 뒤에 처져 있었다. 그때 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류혜연이 바닥에 고꾸라지는 소리였다. 내가 뒤돌아 가려던 찰나 이어서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 같았다. 안개가 너무 심해서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류혜연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스스 일행과 흩어지고 말았다. 산속을 아주 오랫동안 헤맸다. 그날 밤 산에서 죽는구나 싶었다. 결국 쥐 잡다 소 뒷걸음질 치는 격이었는지 나는 걷다 보니 우연히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산기슭에서 스스와 이맹을 만났다. 류혜연은? 못 봤어. 난 그때 걔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어. 찾으러 가고 싶었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 그럼 어떡해? 지금 무턱대고 올라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야.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신고하자. 우리는 단숨에 학교 경비실로 달려갔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류혜연이 이미 경비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류혜연, 내가 왜 여기 있어? 괜찮아. 나 괜찮아. 그때 돌에 걸려 넘어졌었어. 그 변태한테 잡힐 뻔했는데 다행히 내가 민첩하게 빠져나왔어. 너희는 다 괜찮아? 네 사람 모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둘러 사건의 전말을 경비실에 전부 알렸다. 학교 뒷산에 변태 살인마가 숨어 있다는 건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경비실 사람들은 경찰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넷을 밤새 그곳에 가두어 두었다. 다음 날 곧장 우리를 총장실로 데려갔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하지만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 경찰 쪽에 연락해서 범인을 잡겠지만 너희가 산에서 겪은 일은 밖으로 발설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명예에 지장이 생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준다면 너희 4명 모두 대학원 진학을 보장해주겠다. 그렇게 우리 넷은 재앙이 복이 되어 어영부영 대학원 진학이 결정되었다. 그날 총장실 들어가기 전에 너희 복도에서 누가 우는 소리 못 들었어? 나도 들었어. 복도 끝쪽 화장실 방향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고 있는 걸 본 것 같아. 그날 총장이 우리 불러서 대학원 얘기할 때 류혜연은 나중에 들어왔잖아. 대학원 진학 같은 중요한 일을 왜 우리 넷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했을까? 내 말은즉 류혜연 걔가 애초에 산을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야? 그 변태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라고? 이미 죽은 거라고? 그런데 왜 걔는 아직 우리랑 같이 사는 거지?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걸까? 게다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거야? 오늘 걔가 한 말 있잖아. 4명 모두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느니.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느니. 걔 혹시 우리 셋도 자기 길동무로 삼으려는 거 아닐까? 이런 일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그래서 나는 혼영이 전에 나에게 해준 말들을 스스와 이맹에게 다 말해주었다. 그리고 혼영에게 위챗을 보내 점심때 학교 식당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만난 뒤에 모든 사정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이제야 내 말을 믿는구나. 너희도 너무 걔를 원망하지 마. 내 생각에 걔는 악의가 있는 건 아닐 거야. 그저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생전 집착이 가장 컸던 장소에 머물고 있는 거지. 너희 내 사이가 가장 가까웠으니까. 그저 너희랑 계속 같이 생활하고 싶은 걸 거야. 하지만 사람과 귀신은 길이 달라요.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귀신이랑 기숙사에서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너 이런 쪽으로 잘 아는 것 같은데.
귀신 쫓는 것 같은 거 할 줄 알아? 나도 조금밖에 몰라.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귀신 쫓는 건 난 절대 못해. 게다가 이런 경우엔 함부로 자극해서는 안 돼. 안 그러면 악귀로 변할 수도 있거든. 그때는 정말 평생 따라다닐 거야. 그럼 어떡해?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기도 무서운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 너희가 어떻게든 해서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면 돼. 스스로 자기가 죽었던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기억나게 해? 걔가 죽었던 장소로 데려가. 너무 겁내지 마. 너희가 말한 그 살인마는 이미 잡혔어. 어제 점심에 밥 사러 나갔다가 봤는데 뒷산 기슭에 경찰차 7, 8대가 서 있더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괴상한 남자가 수갑차고 경찰차에 타더라고. 비록 범인은 잡혀갔지만 산길이 워낙 험해서 또 사고가 날까 봐 걱정돼. 걱정하지 마. 뒷산은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이라 아주 훤해. 오후에 내가 같이 산에 올라가 줄게. 너희 안전은 내가 지킬게. 너희는 기숙사 가서 걔를 유인해내기만 해. 산으로 오게끔. 우리 세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나는 대충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그날 산에서 마주쳤던 살인마가 잡혔다는 소문을 들었어. 우리 4명 다시 한번 등산 가지 않을래? 지난번의 아쉬움과 불쾌함을 좀 씻어버리자. 이번에는 내가 길을 아주 잘 아는 친구를 불러서 길 안내를 맡겼어. 원래는 별 기대 안 했는데 뜻밖에도 류혜연은 생각지도 않고 바로 승낙했다. 오후 2시 우리는 산기슭에서 혼영과 합류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내 앞에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은 다시 점점 어두워졌다. 그들이 나를 찾지 못하면 대개 지난번처럼 먼저 산을 내려가 도움을 요청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 산 내려가는 길을 찾아보려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몇 번이나 그랬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걷다 보니 갑자기 전방에 2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다가가 자세히 보니 류혜연과 혼영이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걱정 마. 이 진법은 내가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여러 번 써먹어봤어. 백발백중이야. 그 3명은 절대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해. 다행이다. 알고 보니 이 혼영이란 놈이 미혼진을 쳐놓은 거였다. 일부러 우리를 이 산에 가두어 둔 것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를 길동무로 삼으려는 걸까? 드디어 그 2사람이 떠난 뒤에야 나는 몰래 다가갔다. 발로 혼영이 막 설치한 미혼진을 흩뜨려 망가뜨리고 막 떠나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딱 걸렸네. 그들은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날 그 동굴로 달려갔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스스와 리멍이 동굴 입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리멍, 스스. 그 훈잉이라는 사람 문제가 있어. 그와 류루에는 분명히 예전부터 알던 사이야. 그들이 일부러 우리를 산으로 유인한 것 같아. 돌로 미혼진까지 설치해서 우리를 이 산에 가두려 했어. 얼른 하산하자. 너희 둘 왜 멍하니 서 있어? 빨리 가자. 스스가 몸을 돌렸다. 표정이 좀 이상했다. 보다시피 지금 밖은 어두워졌어. 이렇게 무턱대고 하산하면 사고 나기 쉬워. 차라리 일단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자. 비가 그치면 가자고. 그게 말이 돼? 만약 훈잉 일행이 동굴 입구를 막으면 우린 꼼짝없이 갇히는 꼴이잖아. 알았어. 그럼 내 말 들을게. 근데 나 너무 급해. 나 들어가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너희가 밖에서 망 좀 봐줘. 나는 그녀를 흘겨보았다. 이 스스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스스는 나오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걷다 보니 갑자기 리멍도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리멍, 스스. 앞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스스와 리멍이었다. 그들은 나를 등지고 서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는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두 발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훈인과 류루엔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은 입꼬리를 올리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왜냐고?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군. 사실 너희는 예전에 그 등산 때 이미 죽었어. 말도 안 돼. 너희가 봤던 경비실도, 교장 선생님도, 경비원도 전부 환상이야. 학교 뒷산의 살인범은 실제로 존재했고 너희 4명은 모두 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류루엔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어.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너희와 함께 현실을 마주하고 싶었어. 검은 커튼은 외부의 양기를 차단해서 점점 흩어져가는 너희의 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 곡물들과 영정사진은 너희의 기억을 깨우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그럼 당신은요, 후닝? 당신은 왜 그녀를 돕는 거죠? 난 도사입니다. 학교의 의뢰를 받고 이 일을 처리하러 왔죠. 당신들의 혼이 집착에 갇혀 해탈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제로 쫓아내려 한다면 당신들은 악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을 짠 겁니다. 당신들이 한 단계씩 진실을 기억해내도록 이끌었죠. 미안해. 그동안 속여서.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당신들을 천도해 줄 겁니다. 당신들의 혼이 안 쉬게 될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 전에 더 남은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류루엔을 보았다. 스스를 보았다. 리멍을 보았다. 류루엔이 웃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부드러웠다. 그저 우리 넷이 계속 함께였으면 좋겠어. 동이 트기 전 우리 넷은 상기슬게 섰다. 멀리서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후닝이 옆에 서서 손에 든 방울을 가볍게 흔들었다. 가십시오.